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특검 막 지금 김용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했고 이거 이제 또 영장실질심사 또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또 미뤄져서 25일에 그죠? 저는 오늘 그 특검 소식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예. 이명현 특검이 사무실을 잡았는데 이명현 특검, 예. 최혜병 특검 어디다가 잡은지 보셨어요? 어디다 잡았나요? 누구한테 그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그 옆에 정부 법무공단이 있는데 잡았나 보다. 아니 근데 그 정말 바로 옆에 잡았어요. 아 정말로? 걸어서 걸어서 5초가 아크로비스타야. 그러니까 5초 되게 쉽게. 거기에. 저도 오늘 헬스장 등록하고 왔는데 걸어서 5초로 등록했거든요. 아, 그래야 헬스장 자주 갈 수 있어. 등록했어요? 저 운동하려고. 아 그래요?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 그 비슷한 맥락이네. 아니 근데 사실 이명현 갈수 있잖아, 특검은 그 바로. 최혜병 특검이기 예. 때문에 예. 그 3개 특검 중에서 윤석열을 조사할 시간으로 따지면 예. 가장 늦게 조사가 예상된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댄 것은 그 앞에 특검들이 윤석열을 처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앞에 특검에서 빠르게 수사해서 윤석열을 재구속을 시키면 그러니까. 먼 데서 또 데려와야 되거든요. 예. 조사를 집 앞을 못 가고 이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치. 정신적으로는. 맞아요. 네, 굉장히 이명현 특검. 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부터 좀 짚어볼까요? 민중기 특검하고 조은석 특검 좀 어떻습니까? 초반 그 분위기 조은석 보세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많은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정식으로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처럼 척척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용현이 이달에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예. 즉시 수사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보강을 해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김용현이 악을 쓰고 발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고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에 따라서 재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놨고 결국은 그렇죠. 그 김용현을 그렇게 해서 재구속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윤석열에게도 남은 시간이 야외에서 별로 없다. 결국은 김용현의 길을 윤석열도 걷게 될 것이라는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런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굳이 평점을 매긴다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9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군에서는 추가 기소를 했어요. 여인형이랑 그 그러니까요. 문상호 같은 네네. 경우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죠. 추가 기소를 그럼요. 해서 이제 네. 풀려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검찰 특검이 3개가 들어가는데 결국 윤석열 김건희를 동시 구속시키느냐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성공의 기준점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특검이 칼을 대느냐 네. 내지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까지도 칼을 들이대느냐 요게 저는 성공의 그 기준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검보드를 임명을 했고 대한변협으로도 추천을 받았는데 아마도 검찰 출신이 아닌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들로 하여금 특검보들로 하여금 그런 그 검찰에 대한 수사 내란에 관여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이라고 알고 있고 결국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손에 때묻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수사를 시키겠다 이런 결과를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서울 고검 단계에서 여러 자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수사들은 검찰 출신이 아닌 친정을 검찰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런 세간의 오해가 없게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저기 김건희 특검은 아마도 한 16개의 혐의를 2개조로 나눠가지고 8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2개씩 사건 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다 완료돼 있는 걸 재수사했고 그게 이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빨리 또 결론이 날 것 같아서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도로 따지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2가지 사건 얘기하면서 그 사진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 사무실 얻은 거. 아니 저기가 정보본부공단 옛날에 있었던 데인데 바로 옆에. 바로 옆이야. 걸어서 5초야 5초. 네, 저 얻을 수 있지. 근데 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너무하긴 했네. 아니 뭐 저는 잘 얻은 것 같은데 저희가 언덕 올라오는데 한 30초 뛰어오면 30초 가깝고 아니 최혜병 특검 말이 나왔으니까 결국 핵심은 윤석열부터 지휘 라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경호처장 그렇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그 이시원, 네. 그리고 법률비서관인 지금 의원, 그 주진우, 그렇죠. 그리고 안보실에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그렇죠. 뭐 안보실장 주르륵 쑥쑥 다 여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왜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최혜병. 임성근 전 사당장을 사법 처리하려고 했던 박정훈 전 대령의 네. 올곧은 소신에 대해서 말 그대로 메스를 대고 그를 끌어내리고 결국은 임성근을 처벌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당시에 가담했던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적확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느냐. 예.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인사를 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종석 도주대사죠. 네, 그런 도주대사. 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통령실이 도주대사.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수를 따져보더라도 대통령실이 관여하지는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여러 개 겹쳐 있기 때문에 중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로 반드시 규명을 하다 보면 옆집에 계신 분을 잡아오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김건희 특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명태균 이슈 이거 정말 정진석, 윤상현, 이준석 싹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정말 김건희가 뭐 비아폰도 쓰고 말이죠. 완전히 그 밀정수성 김주현하고도 막 조율하고 심우정하고 통화하고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계엄의 동기가 됐던 사건 이거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럼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김건희를 가운데 놓고 명태균 게이트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창원 의창구를 둘러싼 두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떠오르는 거죠. 김영선 공천에는 명백하게 개입한 게 물증으로 예, 드러나 있는 물증 상황이고 나왔어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서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그중에서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유관 증거가 있는 부분부터 수사하다 보면 또 우리 홍준표랑 이준석은 다시 특검을 당연히 맞출 때쯤에 검찰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김건희 의혹이 16개나 되고 너무 많고 제가 최근에 좀 알아봤더니 이미 특검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인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를 두다 보면은 김건희하고 관련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아니 들긴 잠깐만요 합니다. 형님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뭐 김건희 특검 그렇게 간다고 치고 이재명 정부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박성재 장관 사표 수리했는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내일 이제 김민석 그 총리 되고 지명되면 법무부 장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법무부 장관 들어오고 빨리 민정수석 임명을 해서 저는 검찰 수뇌부 총장이야 뭐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심우정이야 놔둔다 치더라도 인사를 하겠죠. 나머지 고검부터 대검에 있는 부장들 싹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왜 검찰 인사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너무 원래 중요하니까.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장관 인사 전에 차관을 바꿔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 차관 그 바꿔야죠. 일부 언론에 아시겠지만 법무부 차관도 물망에 올랐는데 또 그 내부와 밖에서 이 사람이 누구 편이니 많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결국 차관 인선을 먼저 못하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장관을 하고 차관을 하는 분위기예요. 법무부는 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워낙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이제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후보로 신문에 나왔더니 얘는 누구 라인이에요. 옛날에 뭐 했어요. 이런 그 제보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장관과 민정수석을 완비한 다음에 그런 통제와 검증 속에서 차관 인선도 할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지금 그 법무검찰의 인사라는 게 조금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권순정이도 이프로스에 어제죠. 글 올려가지고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불나불 떠들던데 아니 권순정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수원 고검장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라인들 있잖아요. 아직도 대검 심우정 밑에 다 있고 지검장 고검장들 다 윤석열 라인들인데 이거 빨리 전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1순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이니까 국회에서 좀 시간을 갖고 하더라도 빨리 인사 교체는 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검찰 지휘부를 이대로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전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 인선만큼 이거 시급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이제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너무 건방집니다. 국가정보위원회에 검찰이 이제 그 업무 보고하러 갔을 때 일단 그 가관이었잖아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하러 갔을 때 일단 가관이었죠. 그 임은정 검사가 이제 전문위원으로 가 있죠.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는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업무 보고하고 국정처락을 어떻게 반영할지 준비하고 그랬더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수사기소 분리되는 게 우려된다라고 대통령의 공약을 마치 깔보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데다가 해보자는 거야. 게다가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하기도 전에 지금 사건을 배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권순정이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버려요. 까불까불 하더라고. 물론 제가 이제 전직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답니다. 댓글도 많이 안 달렸대요. 그 글에 그래요? 해당 글에. 아니, 그럼요. 좋아요 안 눌려요? 네, 많이 안 눌려? 달았대요. 왜냐면은 그분은 고검장이라 곧 나가거든. 아 네. 그렇죠. 오래 안 다닐 거야. 아니, 그리고 누가 딱- 댓글 답니까 솔직히. 아니 찾아보니까 네. 윤석열 직계고 한동훈 쪽이더만요. 맞아요. 보니까. 한동훈하고도 오래 했고. 심각하더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순정이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린 거는 네. 아직까지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윤석열 라인이 다 살아 있으니까 네. 이 등신들 이거 내란 저기 뭐야 윤석열이 이제 구속될 위기에 네.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은 편이었는데 네. 겁쟁이를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여론이 일부 있다 보니까 발끈하다시피 글을 올렸지만 네.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의 잔재라고 보는 거예요. 잔재들. 밟으려면은 어쨌든 이 검찰의 움직임을 충분히 이해를 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이 검찰 라인을 다 갈아버리든지 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인선이 좀 늦어지는 거 그것도 아닌가. 그렇고 지금 검찰개혁 입법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번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처럼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 개혁과 인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 아마도 지금 인사가 안 나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제도 개혁과 인사가 같이 병진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결국은 왜냐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은 기존의 검찰청이라는 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갈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한 목적성을 따져보면 결국 인사라는 것도 제도 개혁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잠깐은 구태와 함께 동거할 수 있지만은 그 구태와의 동거라는 것이 지금의 개혁을 절대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의 방향은 열차는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검찰 인사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좀 신경 써서 정말 다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 다 정말 뽀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전 오늘 그 이프로스 권순정 그 검사장 글 굉장히 불쾌하게 봤기 때문에 인기 없었대요. 예.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